반갑습니다. 주식투자 조은세입니다. 자, 하나오션이 하루가 조금 다르게 계속 빠지고 있죠. 그쵸? 지금 주가가 96,500원 신고가 찍었죠. 신고가 찍고 KLX에서 신고가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 밀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뭐야, 끝났나? 설거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단단한 구간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나왔었던 이 단단한 구간 75,000 구간이 있겠죠. 이 구간, 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절대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다. 이거 대형주예요. 이렇게 안 빠지고, 빠지더라도 어떻게 빠져요? 상승이 나왔다가 밀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빠질 때 매도하는 것이 아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뭐다? 양봉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 여러분들, 매도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지금은 일단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하나오션 시원하게 다시 한 번 더 9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반등해줘가지고 우리에게 탈출 기회를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횡보를 할 때 79,000원, 77,000원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가가 단기적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나왔죠.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한 30% 정도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78,000원 정도의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았어요? 88,000원부터 요 9만원 요 구간에 전부 다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83,000원에서 84,000원부터 다시 한 번 더 모아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분할 매수 후에 평단 한 8만원 초반, 요 정도 8만 정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아마 기다리시고 계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드셨던 분들은 또 들어왔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걱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60일선을 깨면 60선 깨면 바로바로 올라와줬거든요. 바로바로 지금 보시게 되면 60일선이 깨졌죠. 어제자 깨졌는데 따지면 오늘 바로 올라와 줘야 돼요. 사실상 아직 뭐 장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오늘자에서 뭐예요? 양봉 보여주면서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오늘이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3일에 걸쳐서 올라왔죠. 이때는 급락을 하고 반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지금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락을 한 번 아니죠. 이평선 깨질 때 급락 계속 깨진 게 아니죠.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기술적 리바운딩을 봐야 된다. 리바운딩은 한 84,000원, 85,000원 요 구간이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인데, 올라왔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겠냐. 이 구간을 만약에 뚫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고 돌파 파동이고, 뚫어주는 흐름이 안 나오고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이건 뭐예요? 단기적으로 대응하려고, 단기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좀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쵸? 중장기로 보는 사람들은 계속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장기로 보는 건 좋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중장기로 보던 사람들도 추가 매수하는 사람 있으면 비중 축소해라.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락이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난 중장기 투자해서 안 팔아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런 하락이 나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는 야, 나는 빠져도 괜찮아. 빠져도 기술력 믿고 갈 거야. 성장성 보고 갈 거야. 근데 막상 밀리면 어떻게 된다? 정신 나가요. 판단하기가 이제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뭡니까? 항상 이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하나오션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단기적 기술적 반등 이후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돌파를 못하면 이건 뭐다? 힘이 약해진 것 뿐이다. 매물이 한 번, 두 번 쌓이니까. 매물이 한 번 쌓이는 구간을 빠르게 밀어 올려주는 게 베스트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했을 때
전 기술적 반등은 나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 더 밀리면 매물이 2번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 번에 매물 소화해 준 시간이 1-2 주라고 하면은 2번의 매물대가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그 2번의 매물대 소화를 하려면은 1 달, 2 달로 더 배로 늘어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고민을 우리가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매도에 대한 관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빠질 때가 아니라 리바운딩,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파는 게 아니라 반등할 때 대응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오션의 저가 매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저가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3분기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3분기인가 2분기. 2분기 실적을 뭐 뒤로 하고 뭐예요? 수주가 비싼 수주가 들어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주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이제 2022년도 전에 받았던 수주가 소화가 되고 23년도에 받은 수주가 실적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조선소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도크가 어때요? 도크가 다 차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20개다, 20척이다. 예를 들어서 20척이다라고 한다면 이 20척이라는 도크 1년에 만들 수 있는 이제 맥시멈이 꽉 찼을 때 이 뒤에 받는 수주는 뭐예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잔량이 많으면 누가 유리해요? 공급자가 유리해요. 공급자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 물건이 많게 되면 수요자가 유리하죠. 근데 도크라는 이 부분들이 물건이 없으니까 공급자가 유리한 시장이니까 2022년도 이후의 수준은 비싸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미국에서 뭐예요? 미국에서 친중 정부에 이 군함 이런 걸 맡기겠냐? 절대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 분명 말씀드린 건 뭐예요? 미국의 선택제된 부분이 이 국내 대한민국 말고는 사실 뭐 찾기가 힘들어요. 대안을. 있긴 있겠죠. 쬐까만하게 여러 개 받으면. 근데 그건 뭐가 돼요? 비용적인 측면이나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0척을 만들어야 되는데 30척을 만들어야 되는데 A라는 나라가 30척을 다 소화할 수 있어. 근데 B, C, D, F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뭐 3척, 4척, 7척, 5척 이렇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한테 기술출에 대한 부분 생기는 것보다 요런 이제 여러 가지 나라한테 하는 게 더 걱정되겠죠.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조약을 맺으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협력조합. 뭐였죠? 뭐 어쨌든 조약이 있거든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비밀유지 뭐 조약 그런 거를 체결할 거예요. 하나오션이나 아니면 그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그런 거 뭐 체결할 거예요. 회사들이랑. 근데 그게 뭡니까? 음모론적인 게 아니라 정부에서 쫀다라고 해서 그 정보를 넘기겠습니까? 회사에 존폐가 달려 있는데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색깔적인 걸로 볼 필요가 없고 영향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거면 6월 되자마자 주가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꼬라 박았어야죠. 근데 오히려 올랐다 빠졌잖아요. 올랐다 빠진 부분들에서 이거 뭐냐? 설명은 뭐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친중국 쪽 여기 들어와서 설거지하고 나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죠. 잘 생각해 보면 당선이 되고 나서 보게 되면 언제였습니까? 6월? 금월 6월 3일. 그럼 여기서부터 밀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가가 밀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친중국가 들어서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올랐어요. 올랐다 빠졌어.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때는 빠질 거라고 했는데 올랐다 빠지니까 야, 그래 얘네가 물량 설거지해야 되니까 설거지하고 끝낸 거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이런 거는 이제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7월 8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이 정상회담 때 기존에 있던 이슈들만 가지고 논의가 되느냐, 혹은 이 새로운 뭔가 정책이라던가 이슈가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리바운딩이 빠르게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7월 8일을 조금 주목해서 한미 정상회담 때 이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이 친중 이야기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뭐 정답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국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선소도 있긴 하지만 너무나 많고 짜잘한 조선소들이 많아요. 제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 대한민국 이 하나오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나도 동의한다. 동의라고 두 글자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 유출이 더 심해지죠. 우리 선택하지 않으면. 그 부분들 생각해보면 지금 구간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내가 매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반등할 때 기회를 잡아서 매도를 하시고요. 여기에 물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거의 이 가격대 물려 있겠죠. 아니면 물렸어도 이 구간이 물렸던가. 차익 시형 물량 쏟아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박스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예요? 수익이나 손절한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약손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또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 편성도 있고. 항상 기술적 반등 구간에 대응할 준비를 하시고 지금은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라.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대형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션이라는 종목 자체는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원래 좀 심해요. 내려갈 때 화끈하게 내려가죠. 내려갈 때 화끈하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 또 화끈하게 올라가다가 또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화끈하게 또 올라가줄 겁니다. 앞으로 조선 업황이 꺾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론 1분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든 거는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미국발 이슈가 하나도 안 나왔죠. 더 이상 추가적으로. 그 부분들을 우리 중국 때문에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뭡니까? 어떨까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자, 정리를 하자면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소 쪽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신에 이런 조약을 맺을 것이다. 관세 협상을 할 때나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영상 찍으면서도 양봉 전환됐다 음봉 전환됐다 계속해서 이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이거 찍어드린 시간이 좀 2시 15분 정도 지금 현재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장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체고에서 거래까지 포함을 했을 때 양봉 마감이 돼야지 오늘 뭐예요? 이 리바운딩에 대한 이런 여지가 충분히 만들어지면서 85,000원 요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주고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 불안감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포지션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관세 부분뿐만 아니라 뭡니까? 국방비. 그쵸? 미국이 국방비 관련된 부분 지출을 늘려라. 우리가 너무 조금 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협상할 수 있냐면 국내에서 태평양 쪽 있죠. 태평양 쪽을 누가 안보 관련해서 하고 있죠?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일부를 너희가 감당한 비용, 우리가 대신 뭐야? 순찰하거나 이런 부분들 감시해 줄게. 우리가 늘려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방비 늘리는 대신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 해군력을 증가시켜서 뭐 한다? 우리가 이 태평양에 있으면 여기 대한민국 뭐 있다 치면 일본 있고 우리가 이 구역을 볼게, 감당할게. 여기 쓴 국방비는 우리가 대신할게 라고 하면서 이거 협상할 수 있겠죠. 뭐 추가적으로 정부가 국내 조선사 쪽에 군함에 대한 수주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확장성까지 생각해봐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뇌피셜이지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그림이라는 게 그려지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하나오션 관련돼서도 분명히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과 좋은 영상을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조선생이었습니다.